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레다이로까지 감독의 신작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의 수상으로 인해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지금 국내에서 개봉을 하자마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예술영화치고는 꽤나 많은 관객 수가 이 영화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레다이로까지 감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라든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든지 어느 가족이라든지 이 중에서 어느 가족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죠. 이번 영화 브로커는 유사가족 혹은 대한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어느 가족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존재가 부정당한 버림받은 존재들이 어떤 긴 여정을 통해서 유사가족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상처받은 인물들이 긴 여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대한가족 혹은 유사가족을 이루어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화의 소재는 굉장히 끔찍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지만 이제 영화가 풍겨내는 감정들은 좀 따뜻한 감정들을 이 영화가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서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좋은 영화들은 그렇듯이 표면적인 서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적인 주제를 담기 마련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스토리와 주제도 있지만 그 안에는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내재적인 스토리와 주제를 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영화 브로커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더 심오한 주제를 이제 내재적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하면 선과 악이 흑백 논리로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인간의 아이러니, 인간의 딜레마적인 요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전체가 풍기는 정서나 이미지는 유사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따뜻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각각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꼭 그렇진 않죠. 상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겉으로 볼 때는 황희정승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죄의식이 적은 인물입니다. 아이를 팔아넘기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대사를 굉장히 많이 내뱉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의 모습을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 해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이 영화에서 마치 환경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 영화에서 중심을 잡고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좋은 연기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라고 하는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강동원 배우가 어떤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자신들이 팔아넘기려는 그 우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굉장히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섞여 있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수의 행동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상현과 동수를 바라볼 때 굉장히 헷갈리죠. 도대체 이들은 좋은 캐릭터인가 아니면 나쁜 캐릭터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분명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고 굉장히 선한 인물 같은 것이죠. 이때 이들의 여정에 함께한 이 아이가 이 두 어른을 향해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들 우성이 팔려고 하는 거죠. 저 다 알아요 라고 어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두 어른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의 시선에서 등을 돌려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고레다이로까지 감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티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제 어른들의 잘못을 비추어주는 선명하게 들추어내는 것이죠. 상현과 동수와 달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가장 큰 죄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은 소영, 이지은 배우입니다. 상현과 동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반면 소영은 버린 건 버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온 것을 굉장히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사실은 이지은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크레딧을 봤을 때는 이지훈 배우가 굉장히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조연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영화의 서사를 분석했을 때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첫 숏 역시도 소영의 숏으로 등장을 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이를 안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교회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오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소영의 성장 영화라는 것을 첫 숏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부제를 정한다면 그렇게 엄마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미장센이 이 영화에서 인상 깊게 나타나는데 크게 두 번, 기차씬과 모텔씬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가운데 이제 인물이 대사를 하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장면의 뉘앙스가 이제 흥미로운 미장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모텔씬에서 이지은 배우가 이 긴 여정을 함께한 유사 가족들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장면이 있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마치 이 아이유라고 하는 이 희망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이 가수이자 배우가 우리 사회를 향해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서 이제 감동스러웠고 그 단순한 대사 안에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잘 해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으로서의 어떤 그 감동을 충분히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레다 루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물론 이 영화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실주의, 미학적인 측면이나 중간중간 빛나는 장면이 있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